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자동차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리뷰를 현재는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동차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자주 알려드리는 기회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단편 뉴스 위주로 짤막하게 자동차 새로운 뉴스 아니면 신차 발표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이고, 거기에 약간은 제 의견을 좀 첨부하려고 해요. 물론 의견이라 함은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보다는 좀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어떤 저 개인적인 느낀 점 이런 거를 좀 첨부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수 있는, 특히 이 북미나 저같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자동차 뉴스를 여러분께 빨리 전달해드림으로써 자동차에 관련된 뉴스를 내가 빨리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드릴 테니까요. 저를 믿으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뉴스를 봐주시길 바라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은 두 가지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 모델 Y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포드에서 새롭게 나오는 픽업 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 모델 Y는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테슬라 모델 Y는 두 개의 모터가 적용된 롱 레인지 모델만 출시를 했었는데 드디어 기본형 모델인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3열 시트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테슬라 모델 Y 모든 모델에 3열 시트를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 모델 Y를 보게 된다면, 이 차는 미국에서 출시한 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 자체가 마일로 먼저 표시가 됩니다. 현재 모델 Y의 롱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300마일 이상의 범위를 가진 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일단 후륜 구동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모터가 하나만 들어가죠. 그리고 주행할 수 있는 범위는 244마일로 표시를 했습니다. 244마일은 244 곱하기 1.6 하면 대략 한 390km 정도 되네요. 400km가 넘지 않는 범위예요. 테슬라 모델 3에 약 420km 정도 되는 기본형의 주행거리보다 약간은 못 미치는, 아무래도 SUV이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보다는 차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약간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략 390km에 다다르는 주행거리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그 라인업을 추가를 했는데, 이번에 후륜구동 모델 Y의 기본 금액은 미국 달러로 43,19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략 한국 돈으로 하면은 5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정도의 가격이 되겠네요. 거기에 7인승 옵션 같은 경우는 US 달러로 역시 3,000불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모델 Y의 기본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250마일 이상 이렇게 구현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번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244마일이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범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모델 Y 기본형의 가격은 모델 3와 비교해서 대략 한 4,000불 정도 더 비싼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3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스탠다드 레인지가 39,190불인데 이번에 나오는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가 43,190불이니까 그쵸, 정확히 4,000불이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SUV라서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세단보다 SUV가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델 Y에는 또 20인치의 블루 메탈릭이라는 휠이 들어가요. 대략 금액은 2,000불로 정해졌다고 하고요. 이번에 3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2열 시트를 슬라이딩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기존의 모델 X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델 Y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모델 X하고는 다르게 3열 시트가 예전에 있었던 모델 S의 7인승 좌석처럼 그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모델 X와 같이 앞을 바라보고 앉는 그런 3열 시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바라보는 3열 시트는 루머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델 X에도 사실 3열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좀 더 작은 사이즈인 모델 Y에도 들어가는 3열 시트에 앉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느낄지, 어느 정도로 불편할지, 이 부분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고 차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Y의 라인업이 형성이 되면서 좀 더 폭넓은 선택의 폭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특히 좀 더 저렴한 모델 Y를 기다리셨던 분들께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포드에서 새롭게 만들 픽업 트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차 이름은 매버릭이라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럭이 갖고 있는 바디 온 프레임 방식이 아니고 유니바디, 그러니까 모노코크 바디 스타일로 만들어진 트럭이고요. 저 차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다의 리치라인이라는 차를 보게 된다면 그 차가 혼다 파일럿을 픽업 트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그 포드 매버릭 같은 경우는 브롱코 스포츠 모델을 픽업 트럭으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매버릭은 혼다 리치라인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그 픽업 트럭이 될 예정인데요. 엔진 설비 같은 경우는 포드 브롱코 스포츠나 이스케이프 모델과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버릭은 프로토타입의 모델만 나와 있는데 문짝은 4개가 들어가고요. 엔진은 가로용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용용 픽업 트럭이 될 예정이고요. 기존의 포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인저 모델보다 더 작고 금액도 좀 더 저렴한 그런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대략 예상한 바로는 2만 불대 초반? 더 싸진다면 1만 불대 후반 US 달러죠. 이 정도의 가격으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드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주질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대략 1.5L 3기통을 가지고 있는 181마력짜리 엔진, 그리고 245마력의 2.0L의 터보 엔진, 이 정도의 엔진 구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부분이 결정돼서 발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예상만 할 뿐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사이즈에 이 정도의 차면 수송 미션을 갈구하는 운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수송 미션을 달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포드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버릭이 가질 그 뒤에 트렁크 베드, 그러니까 트럭 베드죠. 이 베드의 사이즈는 대략 5피트나 5피트 초반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포드에서 발표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리치라인이나 레인저에서 구성된 그 사이즈보다 크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 하에 사람들이 그냥 추정을 했나봐요. 추정치만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올해 말 정도 돼야 차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작은 컴팩트 사이즈의 픽업 트럭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드에서 생산할 그 매버릭을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매버릭 같은 경우는 판매처조차도 지금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포드 레인저 트럭 같은 경우 레인저의 랩터 모델이 있거든요.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는 이 북미에서 팔진 않아요. 유럽에다가만 팔고, 그리고 한국에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버릭 같은 경우도 글쎄요, 이 북미 지방의 어떤 형태의 차로 판매가 될지, 아니면 판매를 안 하고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만 판매를 할지, 이 부분도 확연하게 딱 정해진 바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차가 나온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런 차가 실제 발표가 됐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차와 새로운 옵션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또 이 단편 뉴스는 앞으로도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께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